여러분, 독재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면 착한 독재가 될까요? 국민의 표를 구조 안에 묶어두면 영원한 집권이 가능합니까? 2026년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수준을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석의 스마트한 독재, 송영길의 구조적 다수,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제3지대, 이 세 사람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리박스쿨 강의실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왜 철진한 글들을 쓰기 시작했는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수뇌부들은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찮게 보고 있는 것일까? 이 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준과 민주주의 의식은 정치권의 낡은 정치공학을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특정 프레임이나 구조 안에 묶어둘 수 있다고 믿거나 경제적 성과만 내면 민주적 절차나 통치 방식은 유연하게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국민의 높은 정치적 수준과 민주적 경각심을 명백히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국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심판자입니다. 과거처럼 수사나 구조 개편으로 표심을 가둘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시하거나 핵심 지지층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읽지 못하고 권력의 구조만 고심하는 정치적 계산은 결국 냉혹한 민심의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박정희 정권을 향해 스마트한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산업화를 이뤘으니 독재도 불가피했고 유능했다는 논리이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년 사건, 그리고 유신체제 아래서 희생당한 수많은 민주투사들의 피눈물도 스마트함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에서 국무총리의 입을 통해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성과만 내면 민주적 절차와 인권은 뒤로 미뤄도 된다는 박정희식 개발독재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독재에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붙여 성과주의로 정당화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정당으로서 도덕적 정통성은 파산입니다.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해온 핵심 코어층에 깊은 배신감을 안겼고 정권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인 집토끼의 이탈을 자초했습니다. 독재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포장될 수 없습니다. 독재에 스마트를 붙이는 순간 민주주의를 지켜온 수많은 유권자들과 핵심 지지층은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조적 다수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압도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스웨덴, 싱가폴, 인도, 미국 등 굳이 멀리 외국의 사례를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60, 70년 전에 실패한 사례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정필 3인이 모여 만든 3당 합당 사례가 있습니다. 영남과 충청을 묶어 영구적인 다수 여당을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인위적인 구조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당시 합당선언을 보며 야합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를 외치던 노무현이 생각납니다.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외로웠던 노무현의 외침, 그 외침은 역사가 되었음에도 그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 이 구조적 다수는 국민의 민심을 특정한 정치 구조나 지역 계층 연합 안에 인위적으로 묶어두겠다는 오만함으로 출발한 구상입니다. 현대 유권자는 신뢰와 성과에 따라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민심을 구조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선거마다 거센 역풍을 맞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5천만 국민의 표심을 특정 틀 안에 가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입니다. 국민은 정치인이 짜놓은 구조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과가 없고 오만해지면 언제든 심판의 칼을 들어 올리는 진짜 주인입니다. 강원식 비서실장이 언급한 제3의 길,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릭을 통해 중도와 보수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정치공학적 계산. 그러나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집토끼는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원칙을 버리고 정체성을 흔드는 수사가 나올 때마다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사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보수표를 얻겠다고 뿌리를 흔들다가 십수년간 정권을 떠받쳐온 핵심 코어 지층마저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들어오는 표보다 나가는 표가 더 많은 더하기 빼기의 착시. 정권 핵심부가 민생이 아닌 권력 구도에 몰두할 때 정권은 스스로 실패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우클릭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보수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정치 공학적 계산. 새로운 지층을 얻기는커녕 기존 지층마저 이탈시키는 더하고 빼기의 착시를 일으켜 정권의 정책성과 국정 동력을 동시에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권력을 고착화하려는 정치 공학이나 수사가 아니라 민생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권력의 구조를 고심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냉혹한 평가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유권자 수준은 정치권의 낡은 계산법을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 권력을 고착화하려는 시도, 민주적 절차를 경시하는 언행,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오만함, 이 모든 것은 결국 냉혹한 민심의 심판을 마주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주인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의 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